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름은 밝히기 어렵지만 올해 35세 남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정말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먼저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성기 확대 수술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미 두 번의 수술을 받은 상태였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술 결과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수술을 고려하게 된 거였어요. 성기 확대 수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기 확대 수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길이를 늘리는 수술이고 다른 하나는 둘레를 키우는 수술입니다. 길이 연장 수술은 치골 안쪽에 숨어있는 음경 부분을 밖으로 빼내는 방식이에요. 둘레 확대 수술은 음경에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자가 지방을 이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받으려던 것은 둘레 확대 수술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인공진피라는 보형물을 음경에 삽입하는 수술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의학 용어를 설명드릴게요. 음경해면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음경을 구성하는 주요 조직 중 하나로 스펀지처럼 생긴 조직입니다. 성적 흥분이 일어나면 이 음경해면체에 피가 차면서 발기가 되는 거죠. 또 요도해면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소변이 나가는 길인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에요. 음경해면체와 요도해면체, 이 두 가지가 음경의 핵심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2020년 초 저는 강남의 한 비뇨기과를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광고도 많이 보고 후기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이전에 두 번 수술을 받으셨군요. 어떤 수술이었나요? 네, 첫 번째는 길이 연장 수술이었고 두 번째는 둘레 확대를 위해 인공진피를 넣는 수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진찰해 보더니 말했어요. 이전 수술 부위에 유착이 좀 있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가 더 좋은 보형물로 재수술해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유착이라는 용어를 설명드릴게요. 유착이라는 것은 수술 후에 원래 떨어져 있어야 할 조직들이 서로 달라붙어 버리는 현상을 말해요. 마치 상처가 아물 때 딱지가 생기는 것처럼 수술 부위가 치유되면서 주변 조직과 붙어버리는 거죠. 제 경우에는 이전에 삽입했던 인공진피 보형물이 음경해면체와 유착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쉽게 말해서 보형물과 제 살이 꽉 달라붙어 있었던 거죠. 상담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존 보형물을 제거하고 더 좋은 보형물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훨씬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위험한 점은 없나요? 의사 선생님은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별거 아닙니다. 이런 수술은 저희가 수없이 해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미 두 번의 수술로 유착이 심한 상태에서 세 번째 수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요. 의사 선생님도 그런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 중에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발기부전, 배뇨장애, 음경 감각 이상, 심한 경우에는 음경 조직의 손상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어요. 수술 동의서에도 그런 심각한 위험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요.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2020년 어느 봄날이었죠. 수술 당일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됐어요. 드디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를 받았어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의료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고 의사 선생님의 얼굴도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수술이 어떻게 됐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유착이 생각보다 심해서 보형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상급병원으로 모셔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수술 중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기존 보형물을 제거하려고 박리라는 과정을 시행했어요. 박리라는 것은 유착된 조직들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는 작업을 말해요. 마치 서로 붙어 있는 종이를 떼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제 경우에는 유착이 너무 심했어요. 보형물과 음경의 면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다시피 붙어 있었던 거죠. 의학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조직들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때로는 박리를 포기하고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날 수술을 담당한 의사 선생님은 무리하게 박리를 계속 진행했어요.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음경의 면체의 100%가 가로로 절단됐어요. 요도의 면체의 95%도 마찬가지였고요. 쉽게 말해서 제 성기가 거의 완전히 잘려버린 거예요. 상상할 수 있나요? 확대하러 갔는데 잘려버렸다는 걸요. 의사 선생님은 급하게 저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어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상급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잘려진 부분을 다시 연결하는 수술이었죠. 하지만 의사들은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제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됐어요.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환자분, 안타깝게도 성기능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기 능력은 거의 상실되었고 배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5세 남성에게 성기능 상실이라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퇴원 후의 생활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소변을 볼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따라왔어요. 때로는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돈욕관을 사용해야 할 때도 있었고요. 성기능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죠. 연인 관계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자신감도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신체적 고통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정신적 고통은 더했어요. 우울증이 생겼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졌어요. 밤마다 그때 수술을 받지 말았으면 하는 후회에 시달렸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법적 대응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명백한 의료과실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았어요. 이건 분명히 의료과실입니다. 의사가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수술 중 주의 의무도 위반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첫째, 설명 의무 위반이었어요.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특히 제처럼 이미 2번의 수술로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설명해야 했어요. 발기부전, 배뇨장애, 음경 감각 이상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줬어야 했는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둘째, 수술상 주의 의무 위반이었어요. 유착이 심한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수술을 진행해야 해요. 박리가 어렵거나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면 수술을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박리를 계속 진행한 거죠.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고 형사고발은 의사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어요. 재판 과정은 정말 길고 힘들었어요. 의사 측에서는 계속 예견할 수 없는 합병증이었다. 환자의 유착 상태가 특수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의료진 감정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어요.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어요. 피고인은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고 박리가 어렵거나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면 손상 전에 박리를 중단하고 봉합하는 식으로 합병증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보형물과 심하게 유착돼 음경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해 상해가 발생했다.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적했어요. 수술로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 배뇨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로는 심각한 합병증을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피해자가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수술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정말 그래요. 만약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미리 말해줬다면 저는 절대 수술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민사재판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2,463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으로 제가 잃은 것들을 되찾을 수는 없어요. 성기능 상실, 배뇨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저는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소변을 볼 때마다 아프고 성생활은 포기해야 했어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성형수술이나 미용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첫째, 의사의 설명을 꼼꼼히 들어보세요. 수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시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서도 상담을 받아보세요. 둘째, 이미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세요.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유착이나 흉터 때문에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셋째, 수술 동의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예요. 넷째, 수술 후 문제가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 도움을 받으세요. 의료과실은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요. 저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어요. 완전한 회복은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며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저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료진의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의사들도 더욱 신중하게 진료해 주시고 환자들도 자신의 몸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